가요계 음원 사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수는 사재기를 한 가수가 있다 이렇게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그 지목된 가수는 아니다, 마케팅을 잘했을 뿐이다 이런 해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원 사재기를 누가 한 것인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음원 사재기가 무엇이고 왜 하는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특히나 개선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 음원 사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KFM 스페셜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KFM 스페셜 음원 사재기의 이해, 소영선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영선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께서는 음악을 어떤 식으로 들으시나요? 네, 아주 도발적인 질문. 저는 음악을 주로 경기방송을 통해서 라디오로 들으시는 거예요? 워낙 선곡이 좋으니까. 그리고 예. 특별히 내가 원하는 음악을 좀 들어보겠다 그러면 유튜브를 많이 예. 이용합니다. 예. 그런데 뭐 이렇게 돈을 내고 듣거나 네네. 그런 경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올드한가요? 예. 아니 뭐 유튜브 이용하시면 네. 올드까지는 아니신 것 같고요. 요새 그렇게 많이 소비들을 하시는데 이제 예전에는 뭐 이제 LP판 구입해서 듣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죠. 물론 이제 아직도 모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러다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테이프 혹은 CD를 통해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네. 요새는 카세트 테이프 찾기도 좀 어려워졌고요. CD보다는 이제 파일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예.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음반 사재기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요새는 음악을 소비하는 형태가 이렇게 파일 위주로 바뀌면서 음원 사재기 논란이 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일단 음원 사재기 이게 뭔가? 근데 우리가 흔히 사재기 하면 뭐 라면 사재기, 생수 사재기 예. 이렇게 이제 값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아니면 예. 품귀 현상을 걱정해서 예. 이렇게 이제 공급 측면에서 이제 사재기가 이루어지는데. 네.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 사재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음원 예. 사재기는 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음원 사재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재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물건값이 오를까봐 내가 미리 사두는 게 사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음원 사재기는 한 사람이 좀 어떤 품목을 많이 사는 게 그 사재기의 일반적 특징인데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파일을 계속 뭐 다운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음원 사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예. 그런데 그것도 이제 뭐 개인이 네. 하는 것과 이 관계자가 하는 것은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누구라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음원을 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네. 다운받는다. 예. 개인이거나 혹은 어느 조직이. 예. 이런 것이 음원 사재기라고 보여지네요. 약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아. 개인은 음원 사재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는 있는데 아, 예. 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을 보면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풀어보면 음반, 음악, 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판매업 그리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련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음반 등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자와 저작 인접권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네. 예, 그 행위를 음원 사재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관련 업자 등이 제작, 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 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네. 관련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아. 둘째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 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이런 것 등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관련 업계 종사자들 네. 그리고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 이 부당하게 구입한다는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음원은 파일이기 때문에 음반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음원 사재기라고 하는 것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부당하게 음원을 다운로드하거나 앞서 좀 말씀을 드렸었죠. 혹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 혹은 관련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 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출판업계에서도 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리기 위한 사재기 관행이 있었죠. 예. 자, 여기에서도 이것이 불법이지만 작가의 팬들이 그것이 설사 불순한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예. 뭐 자발적으로 책을 팬들이 사주는 거 이거는 예. 불법이 아닌 거와 마찬가지다. 예, 그런 정확하십니다. 경우에 해당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관련 업자가 그 해당 행위를 했을 경우는 부당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네. 팬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하셨을 경우에는 그냥 팬심이 되는 거죠. 음. 예, 예전에도 실제 이 일부 아이돌 가수들의 팬들 경우에는 이 음반 판매량 순위를 올리려고요. 1인당 뭐 수십 장의 앨범을 사기도 하고 그걸 방송국 PD들한테 보내기도 했어요. 네. 몽땅 사가지고 또 음원의 경우는 본인이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잠을 잤는데 자는 시간 동안 아깝다고 우리 오빠 거 혹은 우리 누나 거 계속 돌리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 횟수를 좀 높이는 거죠. 예, 요런 게 있긴 한데 이것은 어쨌건 도덕적 문제지 법적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가 아닌 자, 법적인 문제로 번지는 이런 뭐 불법 행위. 예. 그럼 불법 행위면 그에 따르는 처벌이 있을 텐데 조항이 어떻게 돼 있나요? 예, 2016년 3월 22일 개정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벌칙 조항을 보면 음반이나 음원 사재기 행위와 관련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도의 벌칙이 합리적인 거냐 과한 거냐 이거는 차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예. 자, 우선 음원 사재기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일단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받으면 특정 가수의 특정 음원을 마치 일반인이 듣는 것처럼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 순위나 실시간 스트리밍 순위 등을 상위로 올립니다. 보통은 수백 대의 이 휴대전화를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음원 사이트의 가계정이나 매크로 같은 이 불법적 방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음원 관련 기록들을 위로 끌어올린다 그런 얘기죠? 예, 예전에는 이제 음반 판매량이 가요 순위에 이렇게 집계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팬덤이 부족한 가수들의 음반 사재기가 문제가 됐었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요계가 음원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각종 음악 방송에서 순위를 정할 때도 네. 요 음원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 사재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일반인들이 음원을 사는 데는 뭐 그렇게 큰 돈이 안 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런 그러면 조직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뭐 조작한다고 할까? 네. 위로 끌어올리는 데는 그럼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까요? 제가 브로커들을 직접 만나봤어야 되는데요. 네. 직접 만나볼 수는 없어서 정확한 가격을 묻지는 못했는데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관련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음원 차트에서 100위 안에 올려놓는 걸 하루 동안 유지하면 8,800만 원이다. 50위 안으로 하루를 유지하면 2억 5천만 원 정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가격이 이 정도면 상당히 엄청난데 예. 그러면은 그 목적이 하루 만엔 이루어지긴 어려울 수 그럴 있고 수 있죠. 이걸 며칠을 계속 하게 되면 금액이 상당하겠네요. 예. 근데 이제 하루 가격이 그렇고요. 네. 하루씩 연장할 경우는 최초 금액의 10% 정도로 유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위 안에 유지하는 거는 뭐 8,800만 원이었습니다만 이튿날에는 800만 원으로 10%씩 이렇게 받는다는 거고요. 네. 50위 안에 유지하는 거는 2억 5천이라고 그랬으니까 2,500만 원 정도 내면 하루씩 계속 연장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음원 차트 사이트마다 점유율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이 다소 낮은 곳에서는 금액이 좀 더 떨어지는 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실시간 차트의 경우에는 잘 나가는 사이트의 경우 1시간 기준으로 8천만 원까지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 3억이면은 점유율 가장 높은 음원 사이트에서 1위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1월 4일 방송의 일부 내용을 들어보시죠. 가수 타이거 JK하고 말보의 얘기입니다. 사재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들은 제안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전체 부담은 3억에서 3억 5천. 그럼 몇 위가 되는 거예요? 1위요. 네. 뭐 저도 이 프로그램을 봤습니다만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상당한 후폭풍이 계속됐고 그리고 음원 사재기에 대한 제보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 인위적으로 높인다는 거 예. 100위 안에 50위 안에 또 실시간 차트 안에 든다는 게 왜 예.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오늘 지금 앞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원 소비 형태의 변화 때문입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음원 소비 시장의 패턴이 소비자들이 음원 차트를 보고
구매할 노래를 선택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차트 안에 들어가야 이 노래가 히트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 차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그 차트 안에 자기 노래를 밀어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재기라든가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예, 대부분 그 음원 사이트들 들어가 보면 인기가요 차트 탑 100 혹은 뭐 200 이렇게 재생 목록에 올리는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악 소비자들이 이제 그 목록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매장에서 음악을 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서 뭐 일일이 좋아하는 음악을 한 곡 한 곡 이게 검색해서 듣기보다는 탑 100 요 안에 있는 곡들을 이제 쭉 듣기가 쉽잖아요. 네. 예, 바로 그때 이 100, 200 차트 목록을 재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용실이나 커피숍 이런 화장품 가게 이런 데서 음악을 트는 경우가 많은데 예, 자 그렇게 되면 차트에 들어있는 곡들이 계속 소비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뭐 예. 어제 들은 거 오늘도 듣고 또 내일도 듣고 하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의 스트리밍 횟수가 계속 보장이 되는 거죠. 한번 들어가게 되면. 네. 최상위권 노래는 더욱 그렇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음악 차트의 상위권에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 곡을 듣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1위에 올라 있으니까 뭐 더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예, 예. 자, 그러면 듣는 사람이 더 늘게 되니까 1위에 대한 프리미엄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1위를 하면 생길 수 있는 프리미엄. 음. 그게 뭐 어떤 것일까요? 일단 뭐 음원이 소비가 되면서 수익이 생기기도 하고요. 인지도도 올라가게 되는데 또 1위 했을 경우 출연료, 행사비 이런 것 등도 덩달아서 이제 오르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 하재근 평론가와 또 경기방송에서 공개방송을 담당하고 있는 장주영 PD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원 차트 안에 들어가면 그 가수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인 가수일 경우에 음원 차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무명 가수인 것이고 차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부터 유명 연예인, 뭐 스타 대접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음원 차트 1위를 했다. 이러면 이제 여기저기 보도가 나기 시작하고 연예 프로그램에서 섭외가 들어오고 뭐 대학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에서도 섭외가 들어오면서 거의 연예인으로서의 급이 달라진다. 신인인 경우에 공개방송 개런티를 준다라고 하면 음원 차트 1위를 했을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한 10배까지. 자, 이렇게 1위에 오르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거기에 수입까지 늘어나고 그러면 정말 이 음원 사재기에 대한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1위를 했을 때 많게는 10배까지 출연료가 올라간다? 예, 물론 이제 1위를 한 가수라도 좀 이상한데 해서 그냥 안 부르면 그만인데요. 네. 어쨌든 그런 점들이 몸값을 올리는 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음원 사이트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차트 상위에 있는 곡을 한 번쯤은 들어보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곡이 몇 위구나. 소위 유행곡으로 여기게 되고 또 처음 접한 가수라면 알아보기도 할 텐데 자 그런 과정을 거치면 스트리밍 횟수도 늘고 인지도도 오르겠는데 예. 그러다 보면 차트에 진입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해지겠습니다. 예. 열매가 좀 커 보이지 않습니까? 차트 안에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한 번에 많은 걸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차트 최상위에 올라가면은 일단 무명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설사 사재기 의혹을 받더라도 그 화제성 때문에 인지도는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뭐 가요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음원 사재기에 절차나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의뢰인들이 그러면 사재기 해주는 업자들을 먼저 찾는 것인가요? 예, 그 내용은 이제 2018년 4월 26일자 이데일리 기사에 잘 나와 있는데 제목은 댓글 이어 음원까지 순위 조작 1억 받고 아이디 10,000개 가동 이거든요. 네. 내용을 보면은 음원 발매 시기 또는 원하는 작업 시점에 약 한 달 전쯤에 이제 업자하고 접촉을 하고 보통은 의뢰인이 이제 먼저 찾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선입금을 주게 되고 시세는 아이디 10,000개당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돈을 받으면 업자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데 뭐 임의의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나 아이핀 같은 거를 좀 확보하게 되고 그 확보한 아이디 중에 일부로 실제 차트에 반영되는지 사전 테스트도 하고 그 뒤에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음원 발매 이후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뭐 애프터 서비스까지 한다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1위 만들어주는데 3억 정도 든다. 이 엄청난 돈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나 이 음원 사재기에 유혹을 받는 사람들은
뭐 유명 가수보다는 네. 무명 가수나 또는 하위권에 있는 가수들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런 돈이 없다면 하고 싶어도 음원 사재기를 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예. 이른바 뭐 부익부, 빈익빈 예. 뭐 이런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는 가수나 회사에서도 자주 하는 해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재기를 하려고 해도 할 돈이 없다. 회사 규모도 작고 난 무명인데 무슨 돈이 있느냐. 이런 건데 작년 11월 26일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라고 하는 팟캐스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요계 음원 사재기 논란, 경험자가 밝히는 은밀한 거래 요 에피소드인데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멤버 얘기입니다. 저희도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재기. 작년쯤 앨범 냈을 때 연락이 왔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니까 그쪽에서 요구를 한 게 나누자. 띵을 하자. 8대 2띵. 8이 그쪽. 네. 자, 진짜 뭐 돈이 없으면 못 한다면 그건 뭐 장사가 아니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브로커들이 끼어드는 건데 예. 이렇게 사재기를 통한 이익을 나누자. 그렇다면 이제 돈이 없어도 음원 사재기가 가능하다. 뭐 그렇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계속 예. 들어보시죠. 지금 요즘 사람들이 멜론의 차트만 1, 2부터 10위까지만 듣지 더 안 찾아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 일단 올려놓으면은 그 음원값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기 돈으로 사재기를 한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일단 사 제낀 다음에 거기서 9대1 아니면 뭐 너는 몇만 될 때마다 얼마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음원 수익료는 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뮤지션 입장에서는 빚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내 노래 누가 좀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고 해가지고 그렇지. 일단은 딜을 하는 거죠. 네. 자, 결국은 차트에 들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사실 예술 분야에서는 뭐 절대적 기준이 없잖아요. 예. 뭐가 1위고 2위다. 예. 자, 이런 순위를 매기기는 쉽지 않은데 예. 순위가 이렇게 음원으로 매겨지면서 그 가치가 정해져 버리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음원 사이트에서 이 순위를 없애면 이런 어떤 불공정 거래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예, 좋은 지적이신데요. 순위와 관련해서는 이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보다 실시간 차트가 문제다라는 지적입니다. 하재근 평론가입니다. 차트 사재기를 통한 조작을 하려고 해도 주간 차트나 월간 차트는 조작하기가 어려운데 실시간 차트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주요 타겟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차트에 한해서만큼은 폐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네. 자, 실시간 차트를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음악 소비자들 가운데는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음원 사재기 의혹이 있다. 이 곡을 들었는데 뭐 괜찮던데? 네. 뭐 이런 반응. 예. 그러면 아예 어떤가요? 음악이 나쁘면 시장에서 사라지지 않겠냐 이런 거죠. 자동적으로. 예. 네. 근데 저도 그런 댓글 봤거든요. 근데 평소 공부 잘했다고 해서 좋은 대학에 부정 입학하면 안 되잖아요. 예. 음원 사재기의 문제점 하재근 평론가로부터 들어봤습니다. 음원 시장이 정상적인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대중이 좋아하는 노래가 히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순위가 조작된다면 순수하게 음악 작업을 하는 뮤지션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재기를 하지 않으면 히트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을 가지고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대중음악 산업 전체의 구조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한류 K-팝 산업의 왜곡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소비자들의 선호에 따른 자연적인 움직임이라면 뭐 바람직한 현상인데 예. 자, 이것이 인위적인 교란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것 이거라면 정말 산업적 측면에서도 K-팝의 신뢰까지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신인들의 기회 또 예. 어떤 창작의 기회 이런 것들이 더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줄어들고. 그렇죠. 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거고 이게 자본력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 거니까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물리적인 단속 같은 걸 이용해서 근절을 하기는 어려운 겁니까? 일단은 관련 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인데요. 네. 조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음원 사재기 의혹을 받은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조사해 달라라고 했는데 논란이 커지면서 의혹받은 가수 입장도 그렇고 소속사들도 직접 오히려 우리가 더 억울하니까 우리도 의뢰하겠다. 조사를 해달라. 네. 문체부에 부탁을 했어요.
근데 결론은 2019년 1월에 자료 부족으로 판단이 어렵다. 이거였습니다. 뭐 데이터 전문 분석업체의 조사를 의뢰했지만 음원에 대한 자료들이 좀 제한적이고 부족해서 이 사재기 행위를 했는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결론은 혐의 없음 이렇게 내렸습니다. 상당히 무책임하게도 들리고요. 예. 자료들이 부족하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가짜 아이디 즉 가계정으로 이제 스트리밍 같은 걸 한다고 해도 그걸 들여다보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데 바로 음악 사용자의 개인정보 접근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이 10달이 지난 이제 작년에 11월 27일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표본 추출 등을 하고 그걸로 음악 사이트 아이디의 실사용 여부 등 실제 청취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여전히 모호합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네. 그 범위가 어디인지도 참 모호하고 그리고 검토 중이다. 예. 앞으로도 조사가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범죄 수사를 할 때도 로그 기록 이런 거 다 분석하는 걸로 아는데 음원 사이트 측에서 왜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음원 사이트 측에서 좀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런 지적이 있는데요. 하재근 평론가입니다. 사재기 조작 시도에 대해서 음원 차트를 산정하는 그 사이트 측에서 자신들은 이것을 잡아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아니면 노력을 하고 기술적인 개선을 하면 그러한 시도를 잡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인지 음원 차트를 만드는 사이트 측에서 좀 더 투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우리나라가 IT 선진국인데 음원 사재기 시도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거, 탐지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의혹들을 불식시키려면 음원 사이트 측에서 뭔가 로고 기록이라든가 보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그 부정한 시도를 적발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은 그러한 사재기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면 그게 결국 음원 사이트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별로 규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네. 자, 큰 틀에서 음원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음원이 순위에 드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관건이고. 포털 사이트의 실검 서비스 같은 걸 참고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 작년 10월에도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실검 조작 논란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이 실검 순위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급상승 검색어 순위, 연령대별 검색어 순위, 시간대별 많이 클릭된 급상승 검색어 순위 등 이 분야를 좀 다양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바꾸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 차트도 장르별로, 연령별로 뭐 이런 식으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음악 소비자의 취향에 따른 그런 맞춤형 추천 제도로 전환을 하자. 순위에만 오르면 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제도 자체가 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강력한 처벌은 기본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KFM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음원 사재기에 대한 이해를 해봤습니다. 소영선 PD 수고했습니다. 네, 기왕이면 저 라디오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음원 소비를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